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 아침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거래일 뉴욕 증시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거래 뉴욕 증시의 움직임을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세가 나와줬죠. 다우지수 0.33, 나스닥 0.71, S&P 500 0.4%로 3거래일 모두 좀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약세가 이어지던 뉴욕 증시가 시즌 실적 내년 발표를 맞이하면서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좀 호실적 속에 상승 마감한 것은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유가와 함께 천연가스의 움직임을 보시면 유가는 지속적으로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유가의 강세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첫 번째가 중국의 리오프닝, 그렇죠? 중국의 리오프닝이 중요하다. 왜 중국의 리오프닝이 중요하겠습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전환이 되면 될수록 유가의 원유의 수요가 늘 것이고 원유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이것이 현재로서는 유가 상승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현재 변동성이 좀 많이 커요. 그렇죠? 천연가스의 주가를 보시다시피 고점 대비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한 반등 한 번 없이 지금 지속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천연가스 또한 약세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온화한 날씨. 그렇죠? 날씨 자체가 지금 너무 따뜻해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결과 속에 지금 지속적으로 천연가스가 약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날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겨울에 강세가 나온다. 천연가스의 계절이 왜 겨울이라고 하겠습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그에 따른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늘 것이고, 똑같아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가에 대해서 똑같은 겁니다. 수요가 늘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세가 나와준다가 일단 기본인데, 천연가스 현재 올겨울은 벌써 춥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오늘은 조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날씨 자체가 춥지 않다 보니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줄 것이고, 그에 따른 주가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천연가스 관련 주가 걱정되던 게 뭐였죠? 러시아한테 공급을 못 받는 상황 속에 유럽이 어떻게 날 것인가, 그렇죠? 유럽이 이제 겨울을 이 러시아 천연가스 없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뭐 현재로서는 그러한 걱정이 거의 사라지게 할 만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일단 이번 주 좀 보면, 이번이 이제 연준의 그 블랙아웃 마지막 기간이거든요. 이제는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있잖아요. FOMC 회의 하루 전, 일주일 전에는 연준 인사들이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어요. 그 FOMC 회의에 영향을 가는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어떤 발언을 하는가 한번 눈여겨 보시고, 일단은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인지 빅스텝을 단행할 건지 일단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분위기만 보면은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금리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예측을 한번 해봐야겠죠. 저희도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빅스텝을 단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시장 분위기는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의 300억 달러, 제가 오늘 제목에 쓴 거 보이시죠? 대통령실 한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원전 관련주가 그래서 뭐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원전 관련주에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만약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원전 관련주 보성 파워텍이 강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네요. 아랍에미리트 뭐 한국을 믿는다, 40조 원 통 큰 투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원전 관련주의 상승 모멘텀 중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 기대감. 이젠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액이 좀 나와줘야 된다. 폴란드의 뭐 원전 수주 기대감, 그쵸? 무슨 기대감, 뭐 무슨 또 기대, 우간다 뭐 기대감, 이래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된다. 원전 관련주는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단순 기대감으로는 이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보시다시피 갭상승이 강하게 떠면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원전 관련주 좀 주의는 하셔야 돼요. 지금 원전 관련주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시면요. 자, 오성파워텍을 비롯한 이건 주봉으로 봐야지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보성파워텍은 14%, 그쵸? 지난주 움직임이에요. 지난주 10% 이상씩 거의 모든 원전 관련주가 지난주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뭐 지난주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다고 해서 이번주에 강세 나오지 말라, 그런 보장은 없지만 일단 저번주에 큰 강세가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번주에는 다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에 좀 상승세가 나와줘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단기 고점이라는 리스크는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주에 제가 좀 원하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지난주 모두 좀 끌어올려주면서 강세가 많이 나와줬잖아요. 물론 이번 주에도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번 주에는 설날이 민족의 대명적인 설날이 있잖아요. 연휴 전에는 보통 주가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뭐 명절을 앞두고 보통은 이제 주가의 약세가 이어진 것을 고려한다면은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약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 일단 코스피가 121선 위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21선을 이렇게 쉽게 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클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장 초반에 강세와 함께 오늘까지는 강세가 나와줄 수 있어도, 그렇죠? 그 후에는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 121선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내 증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21선은 쉽게 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400개, 하락 종목 34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730개, 하락 종목 550개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양권에서 모두 외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은 썩 긍정적이진 않아요. 외인의 순매도세 속에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증시의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좀 부정적인 수급은 썩 기분이 좋지 않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보시다시피 장 초반 갭상승이 나와줬으나, 그쵸? 갭상승이 나와줬지만 쭉 밀리고 좀 밀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수급이 좀 불안한 모습. 원전 관련주도 지금 갭상승 이후에 좀 주가의 움직임 많이 좀 밀리고 있네요. 결과론적으로지만 보성 파워텍이 가장 강하게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자, 나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이거 전부 다 그거 관련, 김기현 후보 관련주거든요. 뭐냐면은 지지율에서 처음으로 좀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 나와가지고, 김기현 첫 선두 여론조사 조사업체에서 나경원 측 적절성 가지고 공방을 했으나 현재로서는 이게 어디 써 있어? 그렇죠? 김기현 후보가 32.5%, 나경원 후보 26.9%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는 김기현 후보가 앞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후보 측으로는 이게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 지금 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주는 것 자체가 김기현 후보한테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김기현 후보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랜덱스 코퍼레이션과 나무기술 이 두 가지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김기현 후보 관련주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는 더 잘 가고 있고, 룬이 신규 상장주들이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긴 하네요.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있으면은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제 또 상장일이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3자 배정 1월 20일, 저 1월 22번은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 금요일날 상장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매도를 하시고 나오셔야겠죠? 아무래도 1월 20일이 되면은 이제 좀 주가야 신규 이 주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약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1월 20일 전까지 좀 전부 다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은 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또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어... 오아시스 마켓에 이어서 11번가 이커머스 업계의 IPO 행보에 좀 주목을 해봐라. 11번가도 만약에 상장을 한다, 이거는 뭐 확정시 된 건 아니지만 뭐 11번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만약에 그 11번가 상장을 한다면 11번가 관련주는 이 KG 모빌리언스가 가장 대표적인 이 11번가 관련주로 묶이거든요. 근데 이 KG 모빌리언스 그게 크게 주가에 움직임이 없는 거 보면은 뭐 현재로서는 찌라시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11번가 관련주는 이거 KG 모빌리언스다, 그러한 점 알고 계시면은 추후에 상장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겠죠. 챗봇 챗봇 관련주는 뭐 많이 오르기도 하네요. 베트남 개발 주의하셔야죠. 저희 베트남 개발 같은 종목 언제나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강세가 나와줘도 그냥 어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국 알콜 유전 같이 이러한 종목들 너무 리스크가 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T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얘네가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었네요. 과거 움직임이. 루닛이 강세가 좀 많이 나오네요. 루닛이 왜 루닛
현재로서는 이유까지는 찾기가 힘든 상황이군요. 이런 금일 일단 장 초반 강세가 나와주는 테마는 원전하고 다 개별주, 원전 관련주라든지 뭐 챗봇 그리고 김기현 후보 관련주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이슈되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상승세가 다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네요. 등하락 자체가 좀 제한적인 모습.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수세로 다시금 전환이 됐거든요.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흐름 속에 주가 움직임 좀 현재로서는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달러 화줄 역시 1240원대가 다시 깨진 모습 1238원 이러한 모습은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는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이 아랍에미리트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줬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와주고 있죠. 일단 원전 가치, 원전에 정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줬으니까 이 원전 관련주라는 상대적으로 좀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비교가 되는 모습이에요. 파밀셀의 약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파밀셀 약세가 이게 화재, 그렇죠? 울산 공장의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의 약세가 나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화재의 규모가 얼마나 큰진 모르겠으나 주가의 움직임이 괜찮았다 과거부터 그쵸 좀 괜찮은 움직임이 이어졌는데 이러한 화재로 인한 좀 중단 이슈는 좀 안타깝긴 하네요. 좀 빠르게 정비가 된다면은 이 파메셀은 바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밑꼬리가 달렸잖아요. 어, 빠르게 회복만 해주면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튬 관련주 페드로 리튬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금양 미래나토익 어반 리튬이 좀 강세네요. 반대로 리튬 관련주는 슬슬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슬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희 하이드로 리튬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아무리 봐도 이게 진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뭐 딱히 현재로서는 이슈되는 내용도 거의 없고요. 강세가 나와주는 테마도 뭐 큰 차이가 없죠? 챗봇, 챗봇.
와, 근데 챗봇 관련주가 확실히 세긴 하네요. 그렇게, 와, 저도 과거 그 NFT 관련주 오르듯이 이 챗봇 관련주도 이렇게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보성 파워텍도 강세 나와주다가 밀리는 모습. 갭상승이 좀 크게 뛴 종목들이다 보니 좀 불안함이 크고, 아이고, 원전 관련주 다 밀리고 있네요, 서서히. 카카오 게임즈가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카카오 게임즈. 음, 카카오 게임즈 에버소울 글로벌 다운로드 100만 명을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 속의 강세.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카카오 게임즈 라인업 다수 출시, 실적 성장 기대. 음, 게임즈 뭐 현재 이런 에버소울이 제가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에버소울의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 그런다고 해도 제가 걱정되는 건 뭐라고 했죠? 카카오 게임즈만의 고질병. 첫 번째. 뭐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카카오 게임즈의 문제. 첫 번째는 당연히 오딘. 오딘에 대한 의존도. 카카오 게임즈 자체가 이제 오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머치 모처럼 NC 소프트의 리니지처럼. 근데 이 오딘이라는 게임의 모태가 되는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의 상장 이슈.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장한다 하다가 안 하고 뭐 한다 하다가 또 시장 안 좋으니까 다시금 밀었거든요. 시장만 좋아지면은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상장한다고 했어요. 카카오 게임즈 본인들의 발언입니다. 이거는. 시장이 안 좋아서 밀었을 뿐이다. 시장이 좋아지면은 재차 상장을 노려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카카오 게임즈에는 오딘이 빠질 것이다. 오딘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상당하게 된다면은 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없는 오딘이 없는 카카오 게임즈는 주가의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BTS의 그러니까 하이브의 BTS가 빠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딘에 대한 의존도 두 번째 뭐겠습니까? 이번에 에버소울 그쵸? 에버소울이 아까 제가 보여준 것처럼 100만 명이 다운을 했다고 하는데 자 제가 이 게임주 관련주 말씀드릴 때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넥슨, NC 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이런 식으로 좀 대기업 다른 게임사보다 확실히 좀 큰 대기업 있잖아요. 이런 회사에서 만약에 게임을 출시하면은 출시와 동시에 게임 뭐 매출액 1등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다운로드 수 돌파, 100만 돌파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면 일단 이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자주 나와준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다? 매출이요, 매출. 기본적으로 이 게임이 얼마나 흥행해가지고 매출이 나오냐 그것이 곧 기업 실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에 많이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 매출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픈빨로 인한 기대감 순간적인 급등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져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꾸준함을 보려면은 단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뭐 일주일 만에 뭐 100만 명 돌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게임즈의 금일 강세 나와주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좀 카카오 게임즈는 내부적으로 리스크가 좀 많다. 그런 식으로 표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란틴 대북주인데 개별적인 이슈로 일단은 강세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회복했다.
또 상승세도 제한적이네요.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 비덴트랑 위지트, 뭐 우리기술 투자 이 정도, 뭐 추가로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까지 이 정도 기업이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2만 달러 회복은 뭐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다소 제한적이고요. AI SM 지배 구조 개선한 핵심 빠졌다. 이수만 영향력이 여전하다. 음,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일단 이거 좀 대충 내용을 읽어봤는데 이수만 영향력이 여전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준다면은 음,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SM 관련주에서 상승세가 나와준 이유가 뭡니까? SM 그룹주에서 SM이라든가 SM 라이프 디자인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이 뭐였어요? 그거부터 좀 기대하고 있던 거 매각이었죠. 뭐 카카오한테 팔린다, SM 뭐 카카오한테 팔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다 무산됐어요. 현재로서 무산이라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준 원인이 뭐였죠? 뭐 이것도 물론 현재로서는 확정은 아니지만 이수만이 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인수를 한다면은 100억짜리 기업을 인수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에 인수하지 않아요. 항상 기본적으로 피를 붙여서 사오기 때문에 뭐 110억, 뭐 120억 이런 식으로 피를 붙여서 사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피를 붙이는 것도 100억짜리 기업인데 야 200억에 팔게 이러면은 누가 사겠습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약 인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이수만이 사퇴하면서 나오면서 이젠 이수만이란 그 사람이 없으니까 SM이 정말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었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세가 좀 나와준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SM도 보시다시피 뭐 기타 법인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때 보이시죠? 기타 법인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와 이거 정말 SM 누가 인수해 가나 보다 이런 식의 정말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준다고 하면은 글쎄요 SM의 인수 가능성은 조금 더 멀어지지 않았을까. 그쵸, 매각 가능성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M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깝겠네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주가 생각보다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골드만삭스 알루미늄 값 올해 안에 톤당 3,750달러가 찍을 것이다. 올해 평균 가격이 3,125달러고 현재가 대비 20.6% 늘었다. 뭐 알루미늄 관련주라고 하면 뭐 사마알루미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마알루미늄이 정말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큰 폭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뭐 사마알루미늄하고 뭐 조일알루미늄 이러한 종목도 있겠죠. 하지만 조일 알루미늄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남선 알루미늄 이런 종목도 있고요. 남선 알루미늄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낙연 후보 전 대표 관련주로 묶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주의를 하시고
하마알미늄이라든지 이런 조일알미늄, 이런 알루미늄 관련주 좀 체크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어떻게 됐지? 자, 김성태 오는 17일에 귀국한다. KH그룹 배상윤도 귀국. 해외 도피 도중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구교에 필요한 절차 마치고 귀국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보도된다. 이 쌍방울 관련주, 그쵸? 쌍방울 그룹주라고 하죠. 이 쌍방울, 광림, 미래산업, IOK 이런 이 대표적으로 이 쌍방울 그룹주인데 이 쌍방울 그룹주들의 이 주가 움직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급등 검색 종목도 계속 켜놓겠습니다. 핑거 스토리가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자, 저 핑거 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 블루 이 대표적인 웹툰 관련주거든요. 웹툰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다 강세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만 핑거 스토리가 가장 크게 강세가 나와주고 있네요. 핑거 스토리 상한가 이후에 주가의 지속적인 거래량이 좀 완화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졌었거든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에서 저는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수급의 전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강세가 나와줄 수 있죠. 수급이 안 좋아도 강세는 나와줍니다. 하지만 수급이 좋은 종목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수급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 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프라이나 재건 관련주. KH그룹 애들이 괜찮게 움직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KH그룹 배상윤도 귀국한다 이런 얘기에 그 KH그룹주들이 좀 강세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KH전자, KH건설, KH그룹의 강세. 근데 이 정도 이슈되는 이 정도 이슈 정도로 강세가 나올 수는 있죠. 워낙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라서 강세가 나올 수는 있어도 연속성을 가지긴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동아 ST, 임상, 삼상 성공, 스텔랄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유럽 허가 신청. 뭐 이런 임상, 삼상 성공? 아주 긍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삼상 성공하자마자 뭐 제로 소멸로 인한 약세가 나와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참 주식이 어려워요. 임상에 성공해도 떨어지고 임상 실패하면 실패한다고 떨어지고, 그쵸? 제로 소멸로 인한 야락세, 뭐 실패했다고 약세.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 관련주가 그래가지고 이 등하락이 참 폭이 크죠. 언제나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아까 김기현 후보 관련주였던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하고 나무기술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현재로서는 네, 증시 움직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혼조세 양상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위로 등하락이 좀 큰 폭우, 그쵸? 요동치면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갭상승 이후에 밀리나 싶더니 뭐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현재로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보시다시피 수급이 많이 좋아졌네요.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이 코스닥의 흐름 자체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진격의 애플 헤드셋 접수도 한다. 침체된 VR 시장 활기를 찾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게 좀 걱정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 VR 헤드셋 기대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애플 헤드셋이 과연 이 출고가, 그쵸? 무려 막 2, 300만 원 정도 예측이 된다 이러고 있는데 너무 비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정말 신사업이 돼가지고 이 VR 기기 정말 애플 VR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신사업으로 먼 미래까지 이것을 끌고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죠. 어떤 예를 들었었죠? 3D TV 기억하시죠? 3D TV. 요즘 3D TV 아무도 안 봐요. 한참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뭐 3D TV가 대세라는 등 우리 막 선글라스 같은 거 막 안경 써가지고 TV로 막 3D로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 뭐 3D TV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사라지고 말이 좀 사장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VR도 과연 이 흥행이 되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강세가 나와줄 거지만 정말 좀 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3D TV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걱정도 들긴 합니다. 이 VR 쪽 바라볼 때는 이 출고가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정말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다 얘기해드리기가 너무 애매합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인 뭐 이슈된 거리가 없어가지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자체가 너무 긍정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이나 내일 정도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약세가 나와가지고 설날 연휴 전까지는 좀 약세가 나올 것이가 또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이 121선은 좀 이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강세가 나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약세가 나와서 빠지되 121선을 이탈해 주는 모습은 나와주지 않기를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아침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전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